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69세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자산 500억 원이 넘는 숨겨진 재벌입니다. 30년 전부터 일부러 가난한 척 살아왔죠. 왜냐하면 진짜 사람의 본성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제 외동아들 준호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서연이라는 여자인데 정말 천사 같아요.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서연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착하고 예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마치 완벽한 여자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간 숨겨왔던 재산을 최근에 준호에게 물려주겠다고 살짝 암시했거든요. 그 직후 갑자기 나타난 완벽한 여자친구. 우연일까요? 그래서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숙자로 완벽하게 변장해서 서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결과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서연이 보여준 그 충격적인 행동들을 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이야기입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의심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준호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준호야, 아버지가 그동안 숨겨둔 게 있다. 사실 우리 집 재산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곧 너에게 물려줄 생각이야. 그때 준호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얼마나 많은데요? 대충 건물 몇 채 정도는 있다고 보면 돼. 사실은 강남의 빌딩만 3채, 아파트는 20채가 넘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축소해서 말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대화를 나눈 지 정확히 일주일 후 준호가 서연이를 소개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웠어요. 아버지, 제 여자친구 서연이에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아이예요. 서연이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예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저에게도 극진히 대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준호 오빠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준호는 행복해했지만 저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완벽한 연기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비서실 김 부장을 불렀습니다. 김 부장, 그 서연이라는 아이 뒷조사 좀 해봐. 네, 회장님. 어떤 걸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가족 관계, 경제 상황, 그리고 준호를 만나기 전 연애 경력까지 모든 걸 다 파헤쳐봐. 며칠 후 김 부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서연이라는 여자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나? 네, 일단 집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30억 빚을 지고 도망갔고 어머니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김 부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여자 작년에 재벌 3세와 사귀다가 차였어요. 그 남자 집안에서 신분 조회를 해보니 접근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해서 강제로 헤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회장님께서 준호에게 재산 이야기를 하신 직후에 나타났다는 점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이용하려 한다고? 김 부장,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다. 내가 노숙자로 변장해서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봐야겠어. 회장님,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혹시 들키기라도 하면 상관없어. 내 아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전문 분장팀을 고용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법한 특수 분장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죠. 얼굴에 가짜 상처와 때를 묻히고 머리는 헝클어뜨리고 이빨도 일부러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옷은 찢어진 작업복에 냄새까지 나도록 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자신도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정말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숙자 같았거든요. 완벽하다. 이제 서연이 그 여자의 민낯을 확인해보자. 첫 번째 시험은 서연이가 자주 간다는 명품 쇼핑몰 앞에서 했습니다. 김 부장의 조사 결과 서연이는 매주 금요일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쇼핑을 한다고 했거든요. 어이구, 돈 좀 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저는 명품 매장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는 척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피해서 지나갔죠. 오후 2시쯤 드디어 서연이가 친구 2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메고 웃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저 비싼 가방은 어디서 났지? 집안이 망했다면서. 서연이 일행이 제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저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아가씨, 돈 좀 주세요. 정말 하루 종일 굶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이 앞에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으악, 정말 더러워. 저리 가요. 서연은 코를 막으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구걸을 하는 거야? 여기 명품가인데 정말 기분 나빠 죽겠어. 친구가 그래도 좀 불쌍하지 않아? 라고 하자 서연은 더욱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저런 사람들은 게으르고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야. 왜 우리가 동정해줘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거든요. 서연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지들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 아니야? 여기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때였습니다. 서연이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빨리 가자. 준호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 오늘 비싼 식당에서 저녁 먹기로 했거든. 완전 좋지 않아? 친구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준호 오빠 집이 진짜 부자야. 응. 아버지가 건물 여러 채 가지고 있대. 나 진짜 잘 만난 것 같아. 이제 걱정 끝.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이는 정말로 제 아들을 돈 때문에 이용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다음이었습니다. 1시간 후. 같은 자리에서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50대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서연아, 여기가 내가 말한 그 장소지? 그 준호라는 애랑 자주 온다던 곳 말이야. 맞아, 아빠. 여기서 데이트도 많이 했어. 그러자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이 집이 부자가 확실한 거지? 우리 빚 갚으려면 확실해야 하는데. 아빠, 걱정 마. 내가 직접 확인했어. 준호 아버지가 건물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곧 준호한테 물려줄 거래.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빠라고? 그럼 저 남자가 서연이 아버지라는 뜻인가? 그런데 도망갔다고 하지 않았나?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아, 그런데 정말 그 아이랑 결혼까지 할 생각이야? 아빠, 무슨 소리야? 결혼은 무슨, 그냥 돈만 빼내면 되는 거지. 한 1, 2년 사귀다가 적당히 헤어지면 돼. 그래도 조심해라. 혹시 들키기라도 하면. 걱정 마, 준호는 완전 순진해. 내가 천사인 줄 알고 있어. 게다가 아버지도 나를 진짜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말이 나왔습니다. 아, 참. 아빠,
오늘 여기서 더러운 노숙자가 돈 달라고 귀찮게 굴었어. 정말 기분 나빴어. 그래? 그런 놈들은 경찰에 신고해야지. 맞아. 근데 아빠, 나 오늘 준호한테 돈 좀 받을 생각이야. 엄마 수술비 핑계 대면서 오, 좋은 생각이다. 얼마나 받을 생각이야? 5천만 원 정도? 준호가 순진해서 의심 안 할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됐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서연이 아버지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서연아, 그런데 한 가지 더 해볼 일이 있어. 준호 집에 한번 가보는 거야. 왜? 진짜로 얼마나 부자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지. 혹시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내가 준호한테 집에 초대해달라고 할게.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우리 집까지 와서 재산을 노린다고? 그리고 서연아, 혹시 모르니까 그 집에 뭐가 있는지 미리 사진도 찍어놔. 아빠, 설마 도둑질까지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나중에 협상할 때 유리하게 쓸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랑 헤어지면 소문 낼 거라고 협박하는 거지. 우와. 아빠 정말 머리 좋다. 저는 이제 완전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증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가 갑자기 제 쪽을 돌아보더니 아빠, 저기 아까 그 노숙자 또 있어. 정말 징그러워 죽겠어. 그리고는 더욱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길 옆에 있던 물병을 집어들더니 야, 저리 꺼져. 여기서 구걸하지 마. 서연이가 물병을 제게 던진 겁니다. 저는 피하려 했지만 물병이 제 머리를 직격했어요. 더러운 물이 온몸에 튀었습니다. 아이고, 저는 아픈 척 신음을 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연아, 잘했어. 저런 거지들은 매를 들어야 정신을 차려. 서연이 아버지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서연아, 그런데 정말 그 준호라는 애집이 부자가 확실한 거지? 우리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되는데? 아빠, 걱정 마. 확실해. 준호가 직접 아버지가 건물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했어. 곧 자기한테 물려줄 거래. 저는 바닥에 쓰러진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서연이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단 엄마 수술비가 급하다고 해서 5천만 원 받을 거야. 5천만 원? 한 번에 그렇게 큰 돈을? 응.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할 거야. 그럼 준호가 절대 의심 안 할걸?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암이라니, 이렇게 무서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그리고 아빠, 그 다음에는 아빠 사업자금이라고 해서 1억 정도 더 받을 거야. 1억이나? 의심받지 않을까? 괜찮아. 내가 준호한테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서고 싶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부탁할 거야. 준호는 완전 순진해서 다 믿어. 아버지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그런데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플랜 B가 있어. 플랜 B? 서연이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럼 준호는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려고 할 거야. 오, 그럼 정말로 그 집 재산까지 손에 넣을 수 있겠네? 맞아. 결혼하고 나서 적당히 시간 끌다가 이혼하면서 위자료까지 받으면 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이 제 순수한 아들을 이렇게 이용하다니. 그리고 서연이가 더욱 소름 끼치는 말을 했습니다. 아, 참. 아빠, 만약에 정말 위급할 때는 준호 아버지를 직접 협박해도 되잖아. 어떻게? 우리 딸이랑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아니면 온 동네에 소문 낼 거라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역시 똑똑해. 저는 핸드폰으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집에 돌아와 바로 김 부장을 불렀습니다. 김 부장,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이제 준호에게 사실을 말해야겠어. 회장님,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아드님이 많이 상처받으실 텐데. 그래도 지금 말하는 게 나아. 더 늦으면 더 큰 피해를 볼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준호를 불러서 거실에 앉혔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이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봐라. 녹음 파일요? 갑자기 웬? 그냥 들어봐.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이야.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어폰을 꽂고 녹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던 준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끝까지 들어봐라. 준호는 계속 듣더니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이 목소리가 서연이 목소리 같은데요? 맞다. 그럼 이 남자는 서연이 아버지요? 그렇다 도망갔다던 그 아버지 말이야. 준호는 녹음을 끝까지 듣고는 이어폰을 빼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이요?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노숙자로 변장했던 것, 서연이의 충격적인 행동들, 그리고 아버지와의 사기 계획까지. 준호는 들으면서 점점 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정말 그랬다고요? 물병까지 던졌다고요? 그뿐만 아니야. 너에게서 5천만 원을 뜯어낼 계획이었어. 엄마 암 수술비라는 거짓말로 말이야. 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지금까지 저한테 한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구나.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연이었어요. 받아봐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오빠, 큰일 났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암이래요. 준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 거짓말이 시작된 거죠. 암이라고? 정말? 네, 의사가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수술비가 5천만 원이나 들어요. 정확히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그 금액이었습니다. 준호 오빠, 죄송하지만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말 급해요. 내일까지 돈을 마련해야 해요. 준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 병원이 어디야? 병원요. 왜 갑자기?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게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라서. 그럼 내일 아침에 갈게. 병원 이름 좀 알려줘. 그게 오빠.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킬까 봐 당황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서연아, 병원 이름만 알려줘. 내가 수술비도 준비해 갈게. 아,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오빠가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다음 날 오후, 준호는 서연이를 대학 근처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서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연기를 계속할 작정인 것 같았죠. 오빠,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준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앉아. 네, 그런데 오빠 표정이 왜 그래요? 뭔가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연아, 이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봐. 녹음 파일요? 갑자기 웬? 그냥 들어봐. 서연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처음 몇 초 동안은 별 반응이 없던 서연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끝까지 들어봐. 서연이는 계속 듣더니 갑자기 이어폰을 빼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누가 이런 장난을? 장난? 준호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 목소리고 내 아버지 목소리인데. 제 목소리라고요? 말도 안 돼요. 누군가 합성한 거 아니에요. 서연이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이미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서연아, 그럼 내 어머니 병원 이름 좀 알려줄래?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 그게 어제 5천만 원 달라고 했잖아? 암 수술비라면서? 서연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그게 사실은 그때 준호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작년에 재벌 3세랑 사귀다가 차인 것도 다 알고 있어.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때도 똑같은 수법이었지. 본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들켜서 차인 거 맞지? 서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제가 설명할게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네, 우리 집이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 사업 실패로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서연이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을 다시 들어볼까? 1년 정도 사귀다가 적당히 헤어지면 된다고 했잖아. 그건 아버지가 시켜서. 그럼 가짜 임신도 아버지가 시킨 거야? 나를 협박하는 것도? 서연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다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오빠 그럼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제가 오빠를 진짜로 사랑하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사귈게요. 뭐라고? 네. 이제부터는 정말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빚만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평생 오빠만 사랑할게요. 준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들킨 다음에도 또 돈 달라고?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오빠가 부자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가난해도 사랑할 수 있어? 네. 당연하죠. 그때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이요? 사실 우리 집 그렇게 부자 아니야. 아버지가 거짓말하신 거였어. 순간 서연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건물 여러 채라고 했잖아? 다 거짓말이야. 사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야. 서연이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은 것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응, 정말이야.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해. 건물도 없고 큰 재산도 없어. 서연이는 한동안 준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무섭도록 차가웠어요. 그렇구나. 서연아, 너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연이는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준호야,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뭐라고? 어차피 돈도 없는 남자랑 뭘 하겠어. 시간 낭비하고 있을 바에야 차라리 다른 남자 찾는 게 낫지.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방금 뭐라고 했어? 못 들었어. 돈도 없는 남자는 필요 없다고. 서연이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순진한 척하면서 내 비위 맞추느라 힘들었거든. 서연아, 뭐? 화났어? 그럼 어쩔 건데? 내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응. 이런 사람이야. 돈 없는 남자한테 시간 낭비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거든. 그때 서연이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 참. 그동안 내가 쓴 돈은 어떡하지? 데이트 비용이랑 선물값이랑 뭐라고? 계산해보니까 대충 200만 원 정도 내가 썼을걸? 그거 언제 갚을 거야?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갚으라고? 연인 사이에 쓴 돈을? 연인? 서연이가 비웃었습니다. 누가 연인이야? 나는 처음부터 너를 ATM기로밖에 안 봤는데. ATM기라고? 응, 돈 뽑는 기계. 그런데 이제 보니까 고장난 ATM기네. 돈도 안 나오고. 저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랄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한동안 멍하니 서연이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서. 덕분에 정말 큰 실수를 피했어. 그러자 서연이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야, 준호야.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너 같은 거지가? 거지? 응, 거지.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연애를 해? 집에나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 그 순간 준호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서연아. 내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뭐라고? 준호가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실 방금 대화도 다 녹음했어.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때문에? 나중에 다른 남자들한테 보여주려고. 너 같은 사기꾼 조심하라고. 사기꾼이라고? 야, 준호야. 너 지금 나를 모독하는 거야? 모독? 사실 말하는 게 모독이야? 서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당장 그 녹음 지워. 안 그러면 너 고소할 거야. 고소. 뭘로? 사기친 게 너인데. 사기가 아니야. 나는 그냥 헤어지는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그때 준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 만약에 내가 정말로 부자였다면 평생 거짓말하며 살 생각이었어? 서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돈만 있으면 거짓말쯤이야. 그 순간 카페 입구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노숙자 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으로 말이에요. 서연이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아저씨가 왜 우리 쪽으로 오는 거야? 준호는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앉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준호 옆에 앉으며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혹시 며칠 전에 명품가에서 노숙자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나요? 노숙자요. 갑자기 왜? 물병을 던진 적이 있나요?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이가 저에게 물병을 던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서연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가요? 저는 서연이와 아버지의 대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아빠, 나 이미 준호한테서 돈 받을 계획 다 세웠어? 엄마 암 수술비라고 거짓말해서 5천만 원. 녹음이 흘러나오는 동안 서연이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것도 합성 아니에요? 합성.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합성인가요? 저는 서연이가 방금 전에 준호에게 한 말들의 녹음도 들려줬습니다. 돈도 없는 남자는 필요 없다고. 나는 처음부터 너를 ATM기로밖에 안 봤는데. 서연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 이제 정체를 드러내시죠.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자 서연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들켰네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뭐라고? 들켰으니까 어쩔 건데요? 법적으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서연이는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었습니다. 사기. 저는 그냥 연애했을 뿐인데요. 헤어지는 것도 개인의 자유잖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다니.
그럼 5천만 원 요구한 거는 뭐였죠? 그건 그냥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거짓말로요? 그건 입증할 수 있어요? 정말로 엄마가 아프지 않다는 보장이 있나요? 저는 이 여자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연 씨, 그럼 아버지와 함께 계획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계획이요? 그냥 가족끼리 고민 상담한 거예요. 협박도요? 협박이 아니라 협상이죠. 그때 준호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내가 멍청해서 속은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서연이는 이제 완전히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애초에 너 같은 순진한 바보를 만난 게 내 불행이야. 진짜 부자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잖아. 바보라고? 응, 바보. 세상이 얼마나 현실적인데 아직도 순수한 사랑 믿고 있어? 웃기지 않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 그만하세요. 왜요? 기분 나빠요?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말든가요. 거짓말? 당신이 부자라고 거짓말한 거 말이에요. 덕분에 시간 낭비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서연 씨,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네요. 뭐요? 제가 언제 가난하다고 했나요? 서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서연이 앞에 놓았습니다. 제대로 소개하죠. 성민건설 회장 이성민입니다. 서연이가 명함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성민건설, 지역에서 제일 큰 건설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는군요. 서연이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까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해를 했네요. 순식간에 다시 연기 모드로 돌아간 겁니다. 오해라니. 무슨 오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준호 오빠가 장난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저도 농담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서연이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농담. 저는 비웃었습니다. ATM기라고 한 것도 농담이었나요? 네, 맞아요. 연인 사이에 하는 장난이었어요. 그러자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호 오빠, 미안해요. 제가 잠깐 화가 나서 그랬어요. 사실은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서연이는 준호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오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을까요? 서연 씨, 그럼 5천만 원 요구한 것도 농담이었나요? 그건 정말 엄마가 아프셔서. 증명할 수 있나요? 서연이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병원에서. 그때 제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참, 서연 씨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도망갔다고 하셨는데. 서연이의 얼굴이 또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요? 네, 며칠 전에 명품가에서 함께 작전 회의하시던 그 아버지 말이에요. 그건 저는 서연이와 아버지의 대화 녹음을 다시 틀었습니다. 서연아, 그런데 정말 그 아이 집이 부자가 확실한 거지? 우리 빚 갚으려면 확실해야 하는데. 녹음이 나오자 서연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들었으니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서연이 아버지였어요. 서연아, 여기 있었구나. 서연이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안녕하세요. 이성민입니다. 성민건설 회장이죠. 서연이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민건설. 정말 그 성민건설 회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오셨나요? 딸이 사기치는 걸 도우러 오신 건가요? 사기라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서연이 아버지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럼 뭐죠? 제 아들한테서 돈을 뜯어내려던 계획이 아니었나요? 저는 아버지와 딸의 대화 녹음을 틀어줬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혹시 그 아이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야? 간단해. 내가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면 돼. 녹음이 흘러나오자 서연이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직접 녹음했습니다. 노숙자로 변장하고 말이죠. 노숙자로 변장하셨다고요? 저는 서연이가 저에게 물병을 던지는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노숙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는 동영상을 보더니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완전히 들켰구나. 그러자 서연이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왜 나타난 거야? 내가 잘 수습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아버지도 당황했습니다. 내가 다시 좋은 사람인 척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나타나서 다 망쳤잖아. 저는 이 부녀의 모습을 보며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들킨 상황에서도 서로를 탓하고 있다니. 서연 씨, 이제 그만하시죠. 아니에요. 저는 정말 준호 오빠를 사랑해요. 기회만 주시면. 그때 준호가 일어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됐어. 이제 정말 끝이야. 준호 오빠, 나는 내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것보다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물병을 던진 그 모습이 더 실망스러워. 준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성숙해졌구나 싶었어요. 사람의 진짜 인성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는 거야. 넌 그 테스트에서 완전히 실패했어. 준호의 말에 서연이는 더 이상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아빠, 뭐 하는 거야? 서연이가 당황했습니다. 서연아, 닥쳐. 우리가 완전히 잘못했어. 서연이 아버지는 저에게 계속 머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신이 나가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용서요? 제 아들을 사기치려던 걸 용서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죠? 5천만 원은 정말 받을 생각이 아니었나요? 서연이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돈을 노렸어. 그래서 어쩔 건데? 서연아, 아버지가 놀랐습니다. 왜? 사실대로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어차피 다 들켰는데. 서연이는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이 망해서 비투성이야. 그래서 부자 남자 찾아서 돈 얻으려고 했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서연아, 그만해. 안 그만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예쁘게 굴면서 사귀었을 뿐이야. 저는 서연이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거짓말은 뭐죠? 엄마, 암 수술비는? 그건 그냥 방법이었어. 방법. 준호가 분노했습니다. 사람 속이는 게 방법이야? 그래. 속는 너희가 바보지. 세상이 얼마나 현실적인데. 그 순간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 나야. 지금 즉시 법무팀 전체를 소집해. 그리고 경찰서에도 연락해. 법무팀이요? 서연이 아버지가 놀랐습니다. 네.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겁니다. 사기라니요? 우리가 뭘 사기쳤다고? 엄마 암 수술비 5천만 원 요구한 거 사기 아닌가요? 그건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사기 미수도 범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사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겁니다. 서연이 부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왜요? 방금 전까지 뻔뻔하게 굴지 않으셨나요?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이번엔 가짜 눈물이라는 게 너무 뻔했어요. 서연 씨, 이제 와서 눈물은 소용없습니다. 정말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어떻게 믿죠? 방금까지 뻔뻔하게 굴더니 갑자기 변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자 서연이 아버지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선처요? 네. 저희가 뭐든지 할 테니까 고소만은 참아주세요. 뭐든지 아신다고요? 네. 정말 뭐든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첫 번째,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공개 사과문으로 작성해서 SNS에 올리세요. 공개 사과문이요? 네.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시도했는지 상세히 써서요. 서연이 부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저희 얼굴이 두 번째, 앞으로 이런 결혼 사기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세요. 서약서요? 세 번째, 이 지역을 떠나세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서연이가 반발했습니다.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희도 살 곳이 필요한데. 그럼 고소당하는 걸 원하세요? 서연이 아버지가 딸을 말렸습니다. 서연아, 조용히 해. 회장님 말씀대로 하자. 하지만 아빠, 이래도 봐주시는 거야. 정말 고소당하면 우리 인생 끝장이야.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이 뭔가요? 서연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직접 노숙자분들께 가서 사과하세요. 노숙자요? 네. 서연 씨가 물병을 던지고 모욕한 그분들께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서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너무 창피해요. 창피하다고요? 물병 던질 때는 창피하지 않았나요? 그건 그리고 그분들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도 하세요.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그건 절대 못해요. 그럼 고소당하는 걸 선택하시는 건가요? 그때 서연이 아버지가 딸을 설득했습니다. 서연아, 그냥 해라. 고소당하는 것보다 낫잖아. 하지만 아빠, 그 더러운 사람들한테 사과하라고요? 저는 서연이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더러운 사람들이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저는 일어서서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역시 고소하는 게 맞겠네요. 김 부장, 바로 경찰서에 고발장 접수해. 아니에요. 잠깐만요. 서연이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늦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차버리셨으니까. 제발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왜 기회를 줘야 하죠?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자 서연이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다고요? 네. 노숙자분들도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서연이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진심인가요? 네. 정말 진심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가서 사과할 수 있나요?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죠. 저희는 모두 카페를 나와서 명품가로 향했습니다. 제가 노숙자로 변장했던 그 장소로 말이에요. 다행히 그곳에는 몇 분의 노숙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서연 씨, 저분들께 가서 사과하세요. 서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노숙자분들이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에 물병을 던진 사람이 저예요. 아, 그때 그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노숙자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중 한 분이 서연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서연이는 진짜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깨달은 걸까요? 사과를 마친 후 우리는 다시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서연 씨, 이제 어떤 기분인가요? 부끄럽고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세요? 정직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겠어요. 저는 서연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만약 준호가 정말 가난했다면 그래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서연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서. 적어도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준호에 대한 마음은 어떤가요? 오빠를 정말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조건 때문이었지만 나중에는 정말로요.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죠?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드렸어요. 준호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네, 너를 미워하지는 않아. 하지만 용서하기도 힘들어.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살아. 네, 정말 그렇게 할게요. 저는 서연이 부녀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건들 잊지 마세요.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고소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서연이 부녀는 카페를 떠났습니다. 서연이 부녀가 떠난 후 준호와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였나요? 준호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저는 서연이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어요. 그게 당연해. 내가 순수하니까 그런 거야.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야, 이번 일로 너무 상처받지 마라.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 좋은 경험이요? 응,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잖아.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됐고.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아버지는 언제부터 의심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너무 완벽했거든. 완벽했다고요? 응,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 특히 첫 만남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 의심스러웠지. 그래서 노숙자로 변장까지 하신 거군요. 맞아. 사람의 진짜 모습은 힘든 상황에서 나타나거든. 그때 준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앞으로도 제 연인을 이렇게 시험하실 거예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넌 충분히 사람을 볼 줄 아니까.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큰 실수를 피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김 부장을 불렀습니다. 김 부장, 서연이 부녀 뒷조사 계속해봐.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지. 네, 회장님. 그런데 정말 고소는 안 하실 건가요? 일단은 지켜보자. 만약 약속을 어기면 그때 법적 조치를 취하고. 며칠 후 김 부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서연이가 정말로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결혼 사기를 시도했는지 상세히 적었고, 특히 노숙자분들께 사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제대로 썼네. 그리고 서연이 부녀가 정말로 이 지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간다는 거야? 시골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하네요. 서연이 아버지가 작은 농장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 서연이가 노숙자 보호소에 봉사활동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네, 매주 주말마다 음식 나눔 봉사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저는 우연히 서연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노숙자 보호소 앞에서였어요. 아, 회장님. 서연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군요. 네, 처음에는 그냥 면피용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사람은 겉모습이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과 얘기해보니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서연이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도 알았어요.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다니. 좋은 깨달음이네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그때 혼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는 서연이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 씨,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세요? 일단 아버지와 함께 농장 일을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봉사활동도 계속하고요. 결혼은? 당분간은 생각 안 해요. 제가 먼저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준호 오빠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준호한테? 네, 진짜 사랑했거든요. 나중에는 정말로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저는 서연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 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아요. 급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변화해야 하죠.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서연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정말 그렇게 변했다고요? 준호는 제 이야기를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 눈빛부터 달라졌어. 의외네요. 준호야, 너는 어떤 기분이야?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안타까워요. 안타깝다고? 내 만약 서연이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다면 우리가 정말 좋은 연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아들의 순수함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준호야, 그때의 서연이와 지금의 서연이는 다른 사람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서연이도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변한 것 같고. 그럼 아버지는 서연이를 용서하셨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와 신뢰는 다른 거야. 서연이가 변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다시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저도 그래요. 마음 한편으로는 서연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다시 사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번 일로 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는데? 사람을 볼 때 더 신중해졌어요. 그리고 겉모습보다는 행동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됐고요. 좋은 변화네. 그리고 아버지가 평소에 왜 검소하게 사셨는지도 이해됐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내 진짜 사람을 만나려면 조건을 숨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똑똑하네. 우리 아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제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또 여자친구야? 네. 그런데 이번엔 정말 달라요. 준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 먼저 친구로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회사 대표 아들이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알고 지내는 거야?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해요. 데이트 비용도 반반 내고 비싼 곳은 안 가요. 좋네. 그런데 언제까지 숨길 거야? 충분히 서로를 알고 나서요. 적어도 1년은. 저는 아들의 성장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그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라고 합니다. 민지라는 아이는 정말 밝고 자연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민지 씨. 준호 아버지입니다. 우와, 정말 닮으셨어요. 오빠가 아버지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가 정말 성실하시고 근면하시다고 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직원들을 가족같이 대해주신다고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제 진짜 모습을 잘 설명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빠한테 바른 인성을 가르쳐 주셨다고도 했어요. 인성이요? 네. 오빠는 정말 착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모른 척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거든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 키운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민지의 모습을 관찰했는데 정말 서연이와는 달랐습니다. 민지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힘들지 않나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특히 어려운 가정 환경의 아이들이 밝아질 때 정말 기뻐요. 민지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와는 어떻게 만났어요? 봉사활동에서 만났어요. 저희 둘 다 주말마다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봉사활동이요? 네. 오빠가 정말 아이들을 잘 돌봐줘요. 아이들도 준호 오빠를 정말 좋아해요. 저는 더욱 만족스러웠습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이라니. 그런데 민지 씨, 준호 집안 형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민지가 웃었습니다.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요. 오빠가 좋은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정말요? 네. 물론 미래를 위해서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구나. 민지 씨, 혹시 준호가 가난해도 상관없나요? 당연하죠. 사랑이 먼저인데 돈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민지가 돌아간.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신분을 숨길 거야? 사실 고민이에요. 민지가 너무 순수해서 갑자기 말하면 놀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늦으면 안 되지. 나중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곧 말할게요. 며칠 후 준호는 민지와 함께 다시 집에 왔습니다. 민지야,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잖아. 응. 맞아. 그런데 갑자기 떨린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민지가 무슨 말을 할까요? 아버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저 오빠 집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들켰나? 아무래도 연인 사이니까 서로 가족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뭘 알아보셨는데요? 성민건설이 이 지역에서 꽤 큰 회사라는 걸 알았어요. 준호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민지 씨, 그걸 알고 어떤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놀랐어요. 오빠가 왜 숨겼을까 하고. 그래서요? 하지만 곧 이해됐어요. 아마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요. 저는 민지의 성숙함에 감탄했습니다. 민지 씨가 먼저 알아보셨군요. 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이미 충분히 알았거든요. 정말요? 네. 오히려 오빠가 신중하게 접근한 걸 보면서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때 준호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사실은 응, 알아. 서연이라는 전 여자친구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거지? 저는 또 놀랐습니다. 서연이 이야기까지 알고 있다니. 그것도 알고 있어요? 네. 오빠가 솔직하게 다 말해줬어요.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덕분에 오빠가 더 신중해졌고, 저도 진짜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저는 민지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민지 씨,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계속 사귈 거예요.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이 바뀔 이유는 없잖아요. 혹시 부담스럽지 않나요? 회사 후계자와 사귀는 게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담보다는 책임감이 들어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요. 책임감이요? 내 오빠가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이 아이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민지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서연이라는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봤는데 저도 시험 받고 싶어요. 시험이요? 내 아버님이 서연 씨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진짜 인성을 확인해보세요. 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그런 건 필요 없어. 나는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아니야, 오빠. 나도 나 자신을 확인해보고 싶어.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지. 저는 민지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민지 씨,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네. 그래야 저도 자신감을 가지고 오빠와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네. 시험이라기보다는 함께 봉사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봉사활동이요? 네. 제가 후원하는 노숙자 보호소에서 함께 봉사해보면서 민지 씨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보세요. 좋아요. 언제부터 할까요? 이번 주말부터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노숙자 보호소에 도착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분은 멀리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네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알고 있는 사람이야.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전 여자친구야. 민지는 서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서연 씨구나. 생각보다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민지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민지는 서연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어디가?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잠깐만 인사하고 올게. 저희는 놀랐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인사를 하러 간다고? 민지는 서연이 앞으로 가서 밝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라고 해요. 서연이는 민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연이에요. 서연 씨, 여기서 봉사활동 하시는군요. 대단해요. 아, 네, 그런데 혹시 서연이는 민지 뒤에 서 있는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준호 오빠? 준호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안녕. 서연아. 혹시 이분이 서연이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네. 저는 준호 오빠 여자친구예요. 민지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서연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서연 씨,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다고. 준호 오빠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네. 서연 씨가 많이 변했다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저를 좋게 말해줬다고요. 물론이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서연 씨가 그 좋은 예라고 했어요. 저는 민지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준호도 그렇게 말했을 리 없는데 민지가 서연이를 배려해서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리고 서연 씨, 저도 여기서 봉사활동 하려고 왔어요. 같이 해도 될까요? 같이요? 저랑? 네. 서연 씨가 선배니까 많이 가르쳐 주세요. 서연이는 한참을 민지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 고마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해주셔서. 당연하죠. 우리 모두 봉사활동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온 거잖아요. 그날 민지는 정말 서연이와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질투나 경계심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서연 씨, 이 국은 어떻게 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지 씨는 요리 잘하시네요. 감사해요. 서연 씨는 정말 능숙하세요. 저는 민지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전 여자친구를 경계하거나 불편해할 텐데 민지는 정말 자연스럽게 대했어요. 봉사활동이 끝난 후 서연이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준호 오빠 잘 부탁드려요. 네, 그럴게요.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그래. 민지 씨는 제가 봐도 정말 특별해요. 마음도 예쁘고. 준호는 어색해하면서도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그리고 오빠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멋있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서연이는 민지를 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지 씨, 준호 오빠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못 해준 걸. 서연 씨도 행복하세요. 여기서 하시는 일 정말 의미 있어 보여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 씨, 오늘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서연 씨가 생각보다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았나요? 준호 전 여자친구인데.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불편해야 해요?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오히려 서연 씨를 보면서 더 확신이 생겼어요. 무슨 확신이요?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요. 서연 씨 같은 분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민지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민지 씨, 정말 특별한 분이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사랑은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번엔 정말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난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민지 씨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이 되어도 정말 좋겠어. 아버지, 그럼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물론이지. 언제든 환영이야. 준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이번엔 정말 확신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약혼을 했고 내년 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 아버지, 청첩장 디자인 어떤 것 같아요? 민지가 들고 온 청첩장은 화려하지 않고 단순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둘의 마음이 느껴져요. 감사해요. 저희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저는 이 예비 며느리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지 씨, 결혼 후에도 봉사활동 계속할 건가요? 당연하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오빠도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정말 기특하네요. 그때 김 부장이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 근황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아직도 조사하고 있었나? 네. 혹시 몰라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서연 씨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는 농장이 꽤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노숙자 보호소 봉사활동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고요. 다른 남자는 만나지 않나? 전혀요. 오히려 봉사활동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에 대해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강연을? 네. 자신의 실수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다고 하네요. 민지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강연했는데요? 돈이나 조건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도 숨기지 않고 말했다고 해요. 와,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저는 서연이의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서연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준호와 민지도 함께였어요. 회장님, 준호 오빠, 민지 씨? 서연이는 우리를 보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연아, 안녕. 요즘 어떻게 지내? 좋아요. 아버지랑 농장 일도 재미있고 봉사활동도 보람있어서요. 농장 일이 힘들지 않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좋아요. 땀 흘려서 일하니까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언니, 정말 건강해 보여요. 고마워요. 민지 씨, 민지 씨도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네. 오빠 덕분이에요. 서연이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오빠,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민지 씨 같은 분이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고마워, 서연아. 저도 언젠가는 민지 씨처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민지가 서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언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요? 네. 저도 언니한테 많이 배웠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지 씨 정말 고마워요. 민지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두 여자의 우정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 씨, 그런데 요즘 강연 활동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좋은 일이네요. 사실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제 실수담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대단해.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게. 준호 오빠가 그런 용기를 주셨어요. 오빠가 저를 용서해준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서연 씨,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하시길 바라요. 네. 회장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번 결혼식에 축하 인사 올릴게요. 결혼식에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언니도 초대했어요.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해서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모두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가요. 그날 헤어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결말이구나. 준호는 진짜 사랑을 찾았고, 서연이는 진짜 자신을 찾았고, 모두가 행복해졌네. 드디어 준호와 민지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 어떤 것 같아요? 준호는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정말 멋지다. 아들아, 신부만큼이나 빛이 나는구나. 긴장돼요. 정말로 민지와 결혼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왜? 후회되나? 아니에요. 반대로 너무 행복해서 꿈 같아요. 저는 아들의 얼굴에서 진정한 행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지의 의견에 따라 소박하게 준비했거든요. 돈 많이 쓰는 것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민지의 그 말에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결혼식이 시작되고 민지가 입장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천사 같아. 하지만 저는 민지의 외모보다는 그 눈빛에 주목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신랑 신부 서로를 바라보세요. 준호와 민지가 마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진짜 사랑을 볼 수 있었거든요. 신랑 이 여자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까? 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신부, 이 남자와 함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겠습니까? 네.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객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어요. 민지의 부케 던지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미혼 여성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서연이도 있었습니다. 민지가 부케를 던졌는데 우연히 서연이가 받았어요. 축하해요. 언니. 다음은 언니 차례예요. 민지의 축하에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민지 씨. 덕분에 저도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피로연에서 저는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준호와 민지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결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저는 잠시 멈추고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준호와 민지가 서로를 통해 더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며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진짜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서연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요.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서연 씨가 스스로 변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보여주신 관용과 민지 씨가 보여준 사랑 덕분이에요. 서연이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언젠가는 서연 씨 결혼식에도 초대해 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 노숙자로 변장한 것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다니. 사실 처음에는 그냥 아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성장하게 됐어요. 준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민지는 처음부터 완벽했지만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서연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짜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준호도 장가 갔으니 나는 무엇을 할까? 그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노숙자 보호소를 더 크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서연이처럼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저는 새로운 계획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신기합니다. 한 번의 작은 변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성민입니다. 이로써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작년에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예쁜 손녀딸이 생겼답니다. 이름은 사랑이에요. 민지가 지었는데 진짜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서연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서연이도 결혼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회복지사와 말이에요. 정말 착한 남자더라고요. 서연이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지금의 서연이가 중요하다며 프로포즈했답니다. 서연이 결혼식에도 저희 가족 모두 참석했어요. 그때 서연이가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회장님, 제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노숙자 보호소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새 출발 센터라는 이름으로요. 서연이처럼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직업 훈련도 시키고 상담도 해주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서연이도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진짜 사랑을 만나시길,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